시승차는 빠르게 끌렸는데 누구다? 얘인가? 이 차였으면 좋겠다. 와, 예쁘다. 오, EQS. 하지만 난 이 차에도 눈이 가는 걸 왜? 오, 실내 봐. 미쳤다. 와. 잠깐만, 우리 배터리를 일단 보자. 99%. 와. 야.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EQS 450 플러스 모델입니다. 뒷자리 아래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가 333마력에 57.92kgm를 발휘한대요. 근데 공차 중량이 무려 2.6톤이나 나갑니다. 엄청 무거운 거죠. 이 모터의 출력 대비 공차 중량이 꽤 많이 나가요. 그렇다면 뭔가 차가 답답하게 나가냐? 지금 제원표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도 6.2초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스포츠 세단이라고 이름표를 붙일 만한 정도의 가속 성능이죠. 저희가 탔던 전기차들 중에 듀얼 모터를 품었던 모델들이 있죠. GV60도 그랬었고, 또 폴스타2 퍼포먼스 트림도 그랬었습니다. 걔네들은 똑같은 전기차인데도 일단 출력이 한 400마력대고 차도 훨씬 작고, 그렇다 보니까 이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쾅 부딪히곤 했었죠. 이 EQS 450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전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뭐 갈증을 느낄 만한 출력도 전혀 아니에요. 덩치가 크다고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움직임이 둔하다는 느낌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EQS를 지금까지 타면서 출력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승차감이 이 승차감만큼은 진짜 S라는 이름을 EQ 뒤에 충분히 붙여줄 만하구나. 우리 S클래스 어떻죠? 정말 그 운전하는 사람, 또 뒤에 앉아 계신 VIP, 이 모든 승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승차감을 왜 만져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냐면 이 제스처를 했는데 이걸 손동작을 얘가 오해해가지고 썬루프를 열어줬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냐. 그 S클래스의 둥둥 떠다니는 승차감, 최고의 편안한 승차감을 즐겼었죠. 지금 이 EQS도요, 똑같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똑같이 S 돌림 모델이잖아요. 최상급 플래그십이란 말이에요. 그 벤츠의 플래그십으로서 연출해야만 하는 그 최고의 승차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저속일 때, 그러니까 주차장 빠져나오고 또 시내에서 과속 방지턱 이렇게 툭툭 타고 넘을 때 정말 차가 둥실둥실 돼요. 어지간한 뭐 맨홀 뚜껑이나 공사 페인 구간 이런 데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정말 그 불쾌한 느낌들 싹 걸러내가지고, 아, 뭔가 길이 파져있긴 했었구나, 근데 어느 정도 파져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승차감을 승객들한테 전해주죠. 아주 기분 좋아요. 마냥 이렇게 말랑말랑하기만 하다면 고속에서 불안하겠죠? 그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분한 고속주행 안정감도 보여줍니다.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랑 독일 차랑 기술 격차가 아주 현격하던 시절, 그 당시 벤츠는 정말 고속도로의 제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진짜 고속에서 도로에 착 붙어 달리는 그런 주행 성능으로 유명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탔던 벤츠들도 고속으로 올라가 보면, 아, 그때 그 명성이 어디 가진 않았구나, 역시 벤츠는 벤츠네,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EQS도요,
그렇게 훌륭한 승차감을 주면서 또 고속에서는 그 벤츠의 명성에 걸맞는 도로에 착 붙어있는 고속주행 안정감까지도 주더라고요. 정말 이 에어 서스펜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최고예요, 승차감. 그 에어 서스펜션 기술을 통해서 시속 120이 되면 차고를 10mm 낮춰주고요. 또 160이 넘어가면 10mm를 추가로 낮춰줍니다. 다시 시속 80이 되면 원위치 시켜주고요. 시속 40 이하에서는 제가 임의로 25mm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속 50이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 해주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속도에 따라서 차고를 오르락내리락 해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시속 40에서 25mm를 높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뭐 그냥 세단인데 스포츠카도 아니고 굳이 뭐 높일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만, 제가 EQS를 직접 타보니까 얘는 차고를 높이는 기능이 꼭 필요하겠더군요. 아니, 제가 과속방지턱을 넘는데 여러 번 넘어봤던 다른 차로 경험했던 과속방지턱이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이 과속 안 하고 슬쩍 넘었는데 그 과속방지턱을 넘고 내려올 때 그때 앞이 살짝 닿더라고요. 그래서 높일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그 GPS 신호를 받아서 제가 설정해 놓은 위치에 가면 자동으로 차고를 높이게끔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 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왼쪽에 에코가 있고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까지 이렇게 4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컴포트로 왔었어요. 컴포트일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고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스포츠로 바꾸시게 되면 차이가 나요. 제가 예전에 벤츠 S클래스 S580을 탈 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에어 서스펜션의 그 댐퍼 감쇄력, 경계가 느껴지긴 하는데 스포츠를 놓더라도 승차감이 좋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EQS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를 놔도 승차감 좋아요. 막 갑자기 스포츠카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 지금 이렇게 쭉 달리고 있으면 두둥 하고 달리고 있거든요. 요럴 때 지금 이렇게 스포츠일 때랑 컴포트일 때랑 두둥의 느낌이 다릅니다. 한결 컴포트나 에코일 때가 살짝 힘이 빠져 있어요, 하체. 이런 걸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경계가 또렷하긴 한데 스포츠로 놔도 편안하다. 여기 계기판 메뉴 중에 연두색 공을 띄워놓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가속 페달을 좀 경박스럽게 밟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밀려가요. 그러다가 가속하면 또 저쪽으로 굴러오고요.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직관적으로 살살 몰아라 라는 신호를 운전자한테 전해줄 수 있죠. 이건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픽도 예쁘고. 컴포트를 건너뛰고 스포츠로 가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의 거동이 방금 에코일 때랑은 확연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 거동도 거동이지만 일단 소리가 바뀌어요. 자,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다. 오, 지금 가속, 제동. 자, 다시 가속, 제동. 자, 방금까지 에코나 컴포트일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이런 그 가상 사운드가 훨씬 더 운전자를 흥분하게 만들죠. 근데 이 가상 사운드가 되게 재밌는 게요, 보통 이런 전기차에 집어넣는 가상 사운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볼륨이 커지고요, 또 가속 페달을 떼면 줄어드는 그 음량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면, 지금 이 EQS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전용 가상 사운드는 3개도 되게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음량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 급가속, 처음에는 소리만 웅 커지는 듯 하다가 중간에 어느 영역에서는
마치 내연기관 터보차들처럼 공기가 좀 그 터보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씩 하는 소리도 잠깐 나요. 그러다가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약간 8기통 엔진 같은 뭔가 중저음 소리로 음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감속할 때, 자, 속도를 좀 높였죠? 감속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한 10, 20% 정도만 가져갔을 때는 음량이 줄어들다가 30, 40으로 밟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내연기관 차들이 코너 앞두고 급제동할 때 엔진 브레이크 들어오는 소리 있죠. 웅 하는 소리. 그런 비슷한 사운드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오. 자, 내 속도가 몇이냐, 내가 가속 페달을 혹은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나 밟았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음색이 바뀌니까 되게 오히려 더 그냥 생 엔진음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보다는 더 차량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일체감을 주거든요. 상당히 재밌어요. 결정해서요, 여기 어디 갔냐, 사운드 익스피리언스에 톱니바퀴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방금까지는 제가 실버 웨이브로 달렸습니다만 이걸 비비드 플럭스로 바꾸실 수 있어요. 비비드 플럭스. 자, 야, 방금까지 실버 웨이브는 그래도 뭔가 전기차기는 전기차인데 조금 내연기관을 흉내내는 듯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비비드 플럭스는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전기차예요. 훨씬 더 우주선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야, 자, 중간에 뭐가 하나 치고 들어와요. 다른 소리가. 이번에는 그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를 그냥 아예 꺼볼게요. 그냥 이 EQS 자체의 기계음만 한번 들어봅시다. 가상 다 끄고, 자, 껐어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시속이 100, 7, 6, 5, 2, 100, 시속 100 딱 요정도. 이럴 때 조용하다. 당연히 전기차니까 조용하죠. 근데 이 같은 전기차들 중에서도 확실히 조용하네요. 그동안 제가 탔던 전기차들을 통틀어서 정숙성으로 인상 깊었던 게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었었거든요. 이 EQS도요 정숙성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적막할 정도로 조용해요. 지금 벤츠에서 EQS를 발표하면 가장 많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저항 개수거든요. 0.20이니까 진짜 최고인 거죠. 이렇게 낮은 공기저항 개수는요 지금 달리면서도 귀로 전해지는 풍절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휠 사이즈도 21인치고요 타이어도 보통 전기차들이 쓰는 그 효율 중심의 그런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트레드웨어 300짜리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음에서 좀 불리할 법한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1열유리, 2열유리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들어갔고요. 차급에 걸맞게 소음 대책을 잘 세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EQS, S클래스 스탠다드 휠베이스와 롱 휠베이스 한 중간쯤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되게 좁은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럴 때를 위해서 달고 있는 기술, 바로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죠. 뒷바퀴를 운전대가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틀어주면서 훨씬 더 작은 차인 것처럼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기술이죠. 지금 이 EQS의 뒷바퀴는 시속 60km 이하에서 4.5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정도 크기로 지금 회전 반경을 보면 상당히 작아요. 엄청 작은 원 안에서
유턴을 해결해내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지금 살짝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에 70만원을 내면 뒷바퀴가 움직이는 각도를 10도까지 확대해주고 안 내면 4.5도까지만 움직이게 해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 뭐라고? 라는 반응을 보였었죠. 아니 저 같아도 구독 서비스를 안 하면 원래 있는 기능을 뺏어가는 느낌. 지금 내가 차값을 얼마 냈는데 거기다 돈을 또 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구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적용한 기능이 조금 애매하고요. 뭐 차라리 반자율주행 기능이나 다른 거에다 좀 넣지, 이건 살짝 욕을 먹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져요. 이 EQS에도 최첨단의 회생제동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EQ의 시승기의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기능이 있죠. 바로 D오토 기능. 이 회생제동 장치 개입 정도를 차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운전대 오른쪽 패드를 조금만 오래 누르고 계시면 인텔리전트 회생제동 D오토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다가 가속 페달 떼면 앞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쭉 미끄러지죠. 그러다가 앞에 차가 나오면 자기가 거리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개입했다가 또 멀어지면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을 껐다가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어요. 코너가 나타나죠. 그러면 스스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자, 속도 또 줄이죠. 자, 직진이죠? 꺼졌어요. 이 정도면 진짜 운전자가 신경 안 쓰고 이 회생제동 장치 개입 정도를 차한테 맘 놓고 맡길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을 운전자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전기차를 모는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거 귀찮아, 그냥 차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D오토 모드로 놓고 다니시면 신경 쓰실 일 없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최대한 덜 쓰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효율까지 챙길 수 있는 모드죠. 제가 이 EQS를 타면서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강한 회생 제동일 때, 자,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가속 페달을 떼면 회생 제동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코너가 가까워오며 내가 브레이크로도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고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았는데 이미 브레이크 페달이 반쯤 들어가 있어요. 회생제동을 차가 스스로 작동하는 와중에 브레이크 페달까지 함께 스스로 꺼트려 놓습니다. 되게 재밌는 반응이죠. 속도가 줄어들면서 페달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회생제동 플러스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면 이만큼 지가 밟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밟기 시작하잖아요. 차 속도를 줄임과 내가 속도를 줄임, 그 전환되는 과정의 유화감이 더 적겠죠. 지금 살짝 와인딩입니다. 길도 조금 젖어 있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코너를 돌아볼게요. 자, 오, 지금 심지어 컴포트 모드예요.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바꿨죠? 똑같이 코너를 돌면 달라. 진짜 한 0.01도 정도 덜 기울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진짜로 달라요. 조금 더 노면에 착 붙어있는 느낌이죠. 그 기울어짐을 차가 버텨내려고 하는 게 전달돼요. 지금 이 EQS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잖아요. 배터리도 차체 바닥에 낮고 넓게 깔아놨고요. 그것도 107.8kWh짜리 정말 업계에서 가장 용량 큰 배터리를 낮고 넓게 깔아놨죠. 그래서 이 무게가 느껴지긴 합니다. 딱 코너 돌려고 하면 무거운 차라는 건 알겠어요. 움직임도 상당히 진중하고요. 몸놀림 자체로 보면 상당히 가뿐해요.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코너를 진입했을 때 살짝 무리인가? 라는 걱정을 하더라도
막상 차의 반응은 왜 뭐가 걱정이야?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죠. 코너를 앞두고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쭉 밟죠? 이 페달이 들어가는 느낌, 다분히 이건 벤츠표 브레이크예요. 0에서부터 100까지 밟을 수 있다고 쳤을 때 한 20, 30까지는 아니야, 한 40까지는 페달이 거짓말 좀 보태서 허당인가 싶을 정도로 쑥 꺼집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 캘리퍼가 브레이크 디스크를 꽉 움켜쥐는 그런 세팅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편안하게 속도를 줄이기 위한, 부드럽게 차를 잡아 세우기 위한 설정이죠. 저희가 EQS를 타고 달린 총 주행거리는 400km입니다. 아직도 배터리 잔량은 20%, 주행 가는 거리는 126km가 남아있어요. 단순 계산해도 526km를 달릴 수 있는 꼴이죠. 저희가 이 EQS를 처음 받았을 때 계기판에 적혀있던 711km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인증 거리인 478km보다는 훨씬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셈이죠. 장거리 촬영을 가더라도 이 심리적으로 좀 쫄리는 게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차가 서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밤 돼서 사람이 자야 되니까 충전은 자는 사이에 하면 될 일이고요. 이 EQS 100년 넘게 차를 만들어 온 벤츠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여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대형 세단 S클래스급 모델로 시작을 했죠. 이건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돼야만 하는 차입니다. 참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행 성능과 편안함, 다분히 S클래스급이에요. 이 하이퍼 스크린을 필두로 한 미래적인 모습, 딱 문 열자마자 우와 할 만큼 충분히 잘 담아냈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S클래스 뒷자리에 앉아서 느꼈던 뭔가 VIP가 된 것 같고 호사를 누리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조금 약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아직 우리가 이 EQS를 S클래스의 가지치기 모델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결론, 제 아무리 벤츠라도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변해가고 있구나. 전기차 시대가 되더라도 저 벤츠 삼각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겠구나.